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이란의 심장부에서 하마스 1인자가 피살되면서 중동 지역 전체의 분쟁으로 확장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은 아직 홍해에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에는 미국이 개입하면서 미중 관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때 호황을 맞는 산업, 바로 방산이죠. K방산도 수출 호조 덕분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요. 올 들어 7월 말까지 방산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30%, 현대로템 84% 정도 상승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고점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짚어봅니다. K방산, 이제 막 시작일까요? 이미 정상을 찍은 걸까요? 방산 기업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축포를 쐈습니다. 주요 방산 기업들 실적 가져왔는데요. 매출도 매출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눈에 띄죠? 5곳 중 3곳이 세 자릿수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매출은 연결 기준 2조 7,86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3,588억 원으로 같은 기간 356% 넘게 증가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 주력 제품 수출이 본격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폴란드 수출이 반영되면서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어요. 나 방산 아예 몰라 하시는 구독자분들 위해 간단하게 개념만 알려드리면요. 자주포는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포예요. 엔진이 있는 차량에 포를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적을 타격합니다. 전차랑은 달라요. 전차는 우리가 아는 탱크, 적진으로 돌진해서 공격하는 차량입니다. 장갑차는 쉽게 말해서 갑옷을 두른 차인데요. 병력 수송이나 전투 등 다양하게 쓰여요. 다연장 로켓은 로켓탄 여러 개를 싣고 다니면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예요.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타격하기에 적합하죠. 미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도 다연장 로켓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80%,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공격기, 쉽게 말해 전투기죠. FA-50 수출 등 호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투자는 그간 꾸준히 해왔죠. 하지만 전통 수출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방산 수출 실적이 연 20억,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 72억 달러로 갑자기 뛰고 2022년 173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신화를 씁니다. 사상 최대예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파가 있었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커졌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전 세계 방산 지출 규모는 2조 4,430억 달러, 3,350조 원으로 9년 연속 증가했고요. 198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 상대로 수주를 따내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방산 수출국 10위에 올랐는데요. K9 자주포는 7월 루마니아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총 9개 국가에 수출하게 됐고요. 레드백 장갑차는 지난해 말 호주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중동과 유럽에서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FA-50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한 데 이어 이집트, 페루 등이 다음 수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생산하는 천궁2, 비군 같은 유도 무기도 주목을 받고 있죠. 유도 무기는 발사된 뒤에도 신호에 따라서 경로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표적을 맞추는 무기입니다. 천궁2는 중동 국가들이 좋아하고요. 유도 로켓 비궁은 미국 수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장점,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독일 같은 전통 강호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고 납품 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건데요. 계약한 후에 빨리 생산해서 갖다 주는 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무기는 비싸고 성능 좋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전쟁에서 또 머릿수도 중요하잖아요. 군사 용어 중에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기 성능이 4배, 10배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으면 병력이 많은 쪽이 이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투력 100인 미국 무기 하나 비싸게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전투력 80 정도 되는 한국 무기 2개 사는 게 전쟁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전쟁 게임 종종 하는데 납득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날씨와 지형도 장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름에는 동남아만큼 덥고
겨울엔 러시아보다 춥잖아요. 또 바다에 평지에 산에 지형도 너무 다양하죠. 다양한 상황을 시험해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K방산 고점 논란은 왜 나오는 걸까요?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했거든요. 너무 잘 나간다는 사실이 여기저기 알려지니까 방산 원조 강국들의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미국. 최근 K방산 큰손인 폴란드에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용 차관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돈 빌려줄 테니 미국산 무기 사라는 거죠. 방산 수출은 국가 간 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이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관례인데요. 이 차관이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세계 1위 방산 국가인 미국이 경쟁자로 등장하면 K방산의 성장세가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죠.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놓고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말했는데요. 유럽연합, EU도 회원국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EU 집행위가 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EU 방산 거래 중에서 EU 영내 거래 비중을 최소 35%로 만들고 2035년까지는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60%를 영내에서 쓰자 이런 목표를 제시했어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EU 회원국이죠. 최근에 영국이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독일에 밀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겠죠. 일본도 무기 수출 제한 지침을 최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급성장하는 방산 시장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의미로도 읽히죠. K방산이 지금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줘야 된다. 민관이 힘을 합쳐 조용히 뛰어야 된다. 여러 제안이 나오는데요. K방산 신드롬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산주 주가의 운명도 갈리겠죠. K방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